뇌가 쪼그라들고 늙기 싫다면 과학이 밝힌 스트레스 삭제법 30분.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 정확히 어디서 왔고 정체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의학적으로 사용된 것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936년 캐나다의 내분 비학자 한스 셀리에 박사가 영국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이 시작이었죠. 원래 스트레스는 물리학 용어였습니다. 다리에 무거운 짐을 올렸을 때 다리가 받는 압력을 뜻했죠. 이것이 의학으로 넘어오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항해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균형을 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숲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은 즉시 전투 모드에 돌입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동공이 커지며 심장은 미친 듯이 뜁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한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입니다. 21세기의 맹수는 사자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꾸지람, 폭락하는 주식 그래프, 꽉 막힌 도로,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이 바로 현대의 맹수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뇌가 이것들을 실제 맹수와 똑같은 생명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맹수와 대치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만성 스트레스의 실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독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2025년 최신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해법들을 오늘 이 시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관제탑인 시상하부가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나쁜 녀석이 아닙니다. 혈당을 높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문제는 과잉과 지속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혈액 속에 코르티솔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뇌가 쪼그라듭니다. 예일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더 충동적으로 먹거나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기억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이 망가집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입니다. 맹수와 싸우려면 피를 근육으로 빨리 보내야 하니까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고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혈관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알로스테틱 부하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에 적응하려다 몸의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고장 나버리는 현상이죠.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 자체를 갉아먹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의 텔로미어 연구입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보호 덮개 같은 건데요. 운동화 끈 끝에 플라스틱 캡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 다달아 없어지면 세포는 노화되어 죽습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 수명의 시계와 같습니다. 블랙번 박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병인들과 일반인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그룹은 텔로미어 길이가 훨씬 짧았고 세포 나이로 따지면 무려 10년 이상 더 늙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유전자 레벨에서 우리의 생명줄을 물리적으로 잘라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이 텔로미어를 가장 빨리 단축시켰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의 핵심 열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북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덴마크에는 휘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휘게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혼자 풀려 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켜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순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스웨덴에는 피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인데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뇌를 오프 모드로 전환시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리셋하는 장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법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금지시켜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침범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와 가까운 일본과 최신 과학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산림욕, 즉 실린요크의 발상지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숲이 좋다 정도였지만 2025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는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도시와 숲에서의 신체 변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거창한 등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숲에서 단 20분만 머물러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그룹은 변화가 없었지만 숲 그룹은 단 20분 만에 긴장이 풀리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자연은 선택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존을 위한 필수 처방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도시를 떠나 산속에 사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 과학이 밝혀낸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움직임의 결합입니다. 2024년 영국 바스 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주목해주세요. 기존에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명상만 하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과 마음 챙김을 동시에 할 때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뇌가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잡념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숲길을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2024년 과학이 제안하는 가장 진화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두 번째 과학적 해법은 음식과 장 건강입니다. 2025년 4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인 뉴로사이언스에는 장과 뇌의 연결고리, 즉 장뇌축에 대한 놀라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의 장을 검사했더니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이 만드는 단세 지방산이 부족하면 뇌가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뇌를 고치려면 장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녹이는 식단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녹차와 발효식품입니다. 녹차의 태아닌 성분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뇌로 가는 행복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의 폴리페놀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견과류의 마그네슘,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역시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끼가 내일의 스트레스를 결정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인 멈춤, 즉 멍 때리기입니다. 현대인은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뇌를 혹사시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마커스 라이클 교수는 우리 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작동하는 특정 부위를 발견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뇌가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뇌의 여러 부위가 활발히 연결되며 정보를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질 틈을 주지 않습니다. 뇌가 과열되는 것이죠. 불을 보고 멍하니 있는 불멍, 물을 보는 물멍, 숲을 보는 숲멍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뇌를 식히고 리부팅하는 필수적인 유지 보수 시간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휴식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친구는 우리들이 걱정하는 큰 병들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관념과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하는 지혜로운 스트레스 관리와 퇴치법을 부모님 그리고 형제, 친구, 지인들과 이웃에게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영상 제작에도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내칭임에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연구를 소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믿는 믿음 자체가 건강에 더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성인 3만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은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43%나 높았습니다. 반면 스트레스가 많아도 그것을 내 몸이 도전을 위해 에너지를 내는 반응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릴 때 불안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투 준비를 마쳤구나, 에너지가 솟고 있구나 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재평가라고 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수축하지 않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즐기는 에너지로 바꾸는 마인드셋. 이것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의 역사부터 2025년 최신 과학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휘게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2025년 비엔나 의대 연구가 증명했듯 하루 딱 20분만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과학이 증명한 대로 깊게 호흡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가끔은 뇌를 꺼두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라고 믿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연이 주는 위로를 가득 담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점점 심해지는 요즘 감기 독감 조심하세요.